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꼬님께서, 죄송합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역시나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똥꼬입니다. 아니에요, 동꼬예요. 이제 해탈했습니다. 알아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동꼬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스포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에 있는 일이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조금 무섭게 다가왔던 게 이런 업을 과거에 하셨던 분을 브로커로서 가운데서 연결을 하셨던 분을 또 알고 있어서 더더욱이 저한테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여서 좀 저한테는 무서운데 전달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지? 이 이야기는 일단은 경기도권에 있는 제 지인이 해준 얘기인데 이분도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이제 저랑 브랜드는 다르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같은 브랜드에 있다가 타 브랜드로 이직을 하신 케이스인데 이분이 상당히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보통 자동차 매장이 있으면 좀 작아 보여도 그 매장 안에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영업사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선배와 후배가 나뉘고 또 새로 들어오면 신입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분이 일을 할 당시에 매장에 지금부터 이 사람을 꼰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꼰대 영업사원이 한 명 있었어요. 뭐 그 매장 사람들 중에서는 한 중간에서 약간 밑에 정도 짬바가 되는 그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꼰대냐면은 예전에 조금 주먹도 많이 휘두르고 다녔고 몸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위아래가 없어요. 일단 뭐 선배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자기 마음대로 좀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서로 지킬 거는 최소한의 건 지키면서 일을 하기에 선배들도 굳이 크게는 안 건들지만 선배들하고의 트러블도 나는 그런 좀 완전 꼰대 중에 꼰대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매장은 이 사람이 있은 이후로 거의 신입사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자동차 영업이라는 게 신입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또 많이 못 버티고 나가요. 근데 신입이 들어오면은 이 꼰대 양반이 신입을 거의 영원히 가출돼서 이 회사를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선배들이 왜 그걸 말리지 않았냐?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신입이 못 버티고 나가는 게 좋아요. 신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별로 반갑진 않아요. 저희 세계에서는. 예. 그러면 반갑지 않으니까 선배들도 그냥 쉬쉬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신입이 한 명 입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그냥 이야기하기 편하게 신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의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되는 신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뭐 롤플레이라고 해서 서로 뭐 또 해보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꼰대가 꼰대짓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불러다가 뭐 테스트한다고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엄청나게 쿠사리 주고 그냥 원래 신입이 들어오면은 석 달 동안은 전시차하고 시승차를 아침마다 닦게 돼 있는데 과할 정도로 차를 닦게 만들고 하루에도 10번, 15번씩 타이어에 광을 내라고 시키고 못 살게 엄청나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입이 독할 정도로 인상 한번 안 찌푸리고 다 받아주더래요. 다 받아주니까 이 꼰대가 이제는 데리고 술을 먹으러 다니더래요. 근데 이 꼰대가 거의 알코올 중독이래요. 낮에는 술을 안 마시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술씨라고 하던데 해만 떨어지면은 가갖고 소주를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먹는 사람인데 신입을 데리고 나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이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본인은 아침 회의 끝나면은 집에 가서 자든지 어디 짱박혀 자든지 하고 신입은 못 살게 하루 종일 또 굴리는
진짜로 사람을 피를 말리게끔 하는데도 신입이 버티더래요. 그래서 주변의 선배들도 신입이 참 안타깝고 해서 제 지인분이 가가지고 많이 따독여줬대요. 많이 힘들지. 아이고. 원래 영업조직이라는 곳이 좀 이런 곳이다 하면서 따독이니까 신입이 그냥 멋쩍듯 웃으면서 한번 이겨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착한 그런 젊은이였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예. 근데 이 꼰대가 보니까는 이 신입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버티니까 마지막 좀 발악 비슷한 걸 좀 했나 봐요. 한 3일을 거의 잠을 안 재웠대요. 이 신입을 술을 먹이고 자기 대리운전 시키고 하니라고. 오, 예. 근데도 버티니까 이 신입한테 이런 말은 절대 해서도 안 되지만 부모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부모욕까지. 손 시기 높네. 왜 그러냐면 그 신입이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학교를 나온 친구였는데 너 여기 와서 왜 지금 너 잘난 척이냐. 그렇게 공부 많이 했으면 판사, 검사, 의사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너 잘난 척이냐 하는데 이 신입이 했던 거는 그냥 가격표 잘 외우고 옵션이 뭔지 설명을 잘 했을 뿐인데 안 입고 길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신입이 열심히 했는데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딱 물고 늘어지면서 야, 너 거기 대학교 가고 이 정도 했을 땐 니네 부모님도 참 고생하실 텐데 참 안타깝다. 니네 부모님도 너 난이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예. 신입이 그때는 발끈하더래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딱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업계도 약간의 구타가 있었거든요. 어이구. 예. 구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워낙 손버릇이 안 좋은 양반이어서 예. 구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옆에서 보고 뜯어 말렸대요. 막 때리는 거를 뜯어 말리고 한쪽으로 그 신입을 데리고 가고 얘기를 하는데 신입이 제 지인분 손을 딱 뿌리치면서 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상하기를 그때부터 신입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꼰대가 아무리 갈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뭘 하고 구타를 해도 이 신입이 그날 이후로는 전혀 말대꾸도 하지 않고 이 꼰대가 시키는 거라면은 진짜로 뭐 속된 얘기로 매장에서 빤스만 입고 춤추라면 춤출 정도로 충성을 다하더래요. 그래서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이 시기가 6개월이 넘게 흘러갔대요. 그랬더니 꼰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더래요. 네. 그러면서 때리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고 이런 거는 안 하는데 완전히 자기 수족처럼 이 친구를 부렸대요. 네. 새벽 3시에 나 술 먹었으니까 델로 와라. 나 대신 어디 고객한테 가가지고 모른다니까 설명해라. 썬팅샷 가가지고 차 온 거 검수 네가 대신해라. 온갖 잡심부름을 다 시키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 비율을 다 맞추더래요. 완전 뭐 절친처럼 다니는데 사실은 절친이 아니고 거의 주종관계처럼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던 찰나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 신입한테 사건이 하나가 터져요. 신입이 정말 올곧고 이런 친구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동차 쪽에서 한 번씩은 있는 일인데 네네. 영업사원이 고객이 차량을 계약한 돈을 차량 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는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상당히 자동차란 물건이 고가인데 이 신입 친구가 그거를 자기 계좌로 받아가지고 고객한테는 차가 좀 많이 늦는다 한 게 3개월이 지나니까 고객이 너무 못 믿어가지고 매장에 와서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대리점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리점으로는 돈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뭐 고소를 하네 경찰을 부르네 하는데 결국은 이 친구의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차량 대금에다 합의금까지 주고 일을 마무리 짓는 이런 사건이 하나 터졌대요. 이 친구의 평상시 행실을 봤을 때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제 지인분이 좀 얘기를 했대요. 너 도박하냐 설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평상시에 보면 도박할 시간이 없어요. 그 꼰대 비유 맞춘이라고. 네네. 그런 친구도 아닌데 끝까지 얘기는 안 하더래요. 그냥 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과정에서 꼰대의 또 인성이 보이는 게 이 신입 친구가 사건이 터졌을 때 꼰대한테 저기 선배님 정말 죄송한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냐고 제가
1,000만 원 정도는 몇 달 일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도와달라고 했더니 온갖 그 잡일을 도와주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가 아니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너 들어올 때부터 쓰레기인 거 알고 있을 때 온갖 욕설을 부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 물론 욕먹어도 싼 일이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신입은 퇴사를 당하게 돼요. 회사 못 다니죠 이런 사고를 치면. 너무 크죠. 퇴사를 당하고 시간이 1년 정도가 흘렀대요 그 뒤로. 그래서 이 신입의 사건은 머릿속에서 다들 어느 정도는 잊혀지고 할 무렵에 이 꼰대 양반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침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네네. 어느 날 아침에 딱 출근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꼰대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꼰대가 원룸에 살았는데 원룸 그 들어가는 공동현관 입구에서 괴한한테 피습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 아킬레스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쪽 아킬레스건이 이제 완전히 절단이 나는 이런 테러를 당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꼰대 부모님으로부터 매장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다들 병문안을 가 보니까 테러를 당해가지고 한쪽은 뭐 신경 쪽까지 다쳐가지고 거의 앞으로 쓰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한쪽은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으나 정상인처럼 쓸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꼰대가.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쌤통이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평상시 꼰대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꼰대가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꼰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술을 잔뜩 먹고 자기 원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CCTV를 봤더니 괴한이 쇠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자기 그 뒤 목을 가격을 하고 술 먹은 상태니까 쓰러지니까 그대로 잡고 생각하시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괴한은 바로 그 자리를 떴는데 이미 경찰에도 신고를 했고 네.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놈은 평상시에 원한 살 때가 많으니까 누가 억한 심정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은 넘 일이니까 네. 다들 그냥 그런갑다고 있는데 한 3개월, 4개월 딱 지났는데 그 신입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제 지인한테. 네네. 모르는 번호여서 받았더니 그 신입이더래요. 그래서 잘 사냐 그랬더니 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 제 아는 사람이 그쪽 브랜드의 차를 지금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제가 매장에 가면은 그 꼰대 선배님 얼굴 보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바깥에 카페에서 만나갖고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왜냐면 차 산다니까 또 한 걸음에 뛰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 친구도 차에 대해서 아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뭐 당연히 꼰대 근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꼰대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있다. 이제 퇴원을 한 상태였죠 그때는. 근데 앞으로 조금 정상인처럼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근황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더니 이 신입이 깜짝 이렇게 놀래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그 꼰대 선배님은 출근하시냐고 했더니 며칠 전부터 그나마 출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한번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날 진짜로 아침 회의 끝나는 시간 맞춰갖고 그 신입이 매장에 왔더래요. 예. 그래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꼰대가 아니야 다를까 너는 뭐 그만두고 연락도 안 하고 하면서 또 꼰대 짓을 그렇게 하더래요. 오랜만에 만난 애를 앞에 두고. 와. 그러니까 이 신입이 그래도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냐고 막 걱정해주니까 야 네가 뭐 걱정해준다고 내가 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또 막 애 앞에서 또 괜히 그 가오를 이렇게 잡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신입이 이 꼰대는 앉아 있었고 신입이 같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다가 싹 인나더래요. 싹 인나면서 근데 선배님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이 뻥 쪘어요. 영업 사람들이 다 있었대요. 뻥 쪄고 다 쳐다보니까 이제는 힘 없으시잖아요. 이제는 저 때릴 수도 없잖아요. 이제 성격 좀 죽이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면서 딱 신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꼰대가
기질이 있으니까 옆에 그 목발을 막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이 신입이 한 10발자국 뒤로 싹 물러나더니 일로 와서 때려보세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묵사발을 내더래요. 예. 이 꼰대를. 근데 이 신입이 진짜 쌓인 게 많았는지 하루에 한 번꼴로 와가지고 그렇게 꼰대를 약올린대요. 그러니까 꼰대가 속된 말로 진짜 머리 꼭지가 돌 때쯤 되니까 신입이 얘기를 하더래요. 선배님 저 진짜 쌓인 거 많았었다고. 진짜 많았고 선배님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또 이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 예?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 꼰대 선배를 또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래요. 옆에서. 뭐야? 근데 퇴사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약 올리더니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극정성을 모시고 저 친구가 그래 원래 천성이 착한 애여가지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예. 그렇게 시간이 오래는 안 흘렀고 몇 달 정도 흘렀는데 이 꼰대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나 보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다친 와중에서도 아침에 출근을 꼭 하는 사람이 출근을 안 하더래요. 예. 그래서 재활치료 갔나 어쨌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았는데 3일째 출근을 안 하더래요. 핸드폰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꼰대 집을 다들 아니까 집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집을 가봤는데도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고 해서 꼰대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꼰대 가족이 와서 그 집 문을 열어줬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생을 마감하신 모습을 제 지인이 봤는데 다리가 성치 않으니까 어디 높은 데서 이렇게 매달지는 못하고 그 방문 손잡이에 매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독하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냥 방문 손잡이에다 딱 묶고. 예. 이제는 난리가 났죠. 경찰도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혀 누구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걸로 판명이 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그 신입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신입이 목 놓아 울더래요. 엉엉 울면서 엄청 슬퍼하더래요. 그래서 저 둘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각별한 사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도 슬퍼하고 계속 우니까 제 지인분이 데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으라고.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슴에 못 많이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고 저런 건. 네. 참 근데 젊은 나이에 너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신입이 소름 돋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복수가 많은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앞으로 저 사람한테 해줄 게 얼마나 많은데 마음대로 저렇게 가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신입을 보는데 소름이 끼치고 무섭더래요. 와, 얘 완전 또라이구나. 광기다 이건. 예. 정말 무서운 애다.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를 약간 멀리 했는데 이 신입이 장지까지 따라갔대요. 예. 장지까지 따라가가지고 안치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 가족들이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산소 차리고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다 했대요. 그리고 고인이 되시면은 뭐 49제도 지내고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부관참씨라고 가족들이 갔더니 땅속에 있어야 될 그분이 땅 위에 올라와가지고 위에 소금이 뿌려져 있고 헐. 댕강댕 여기저기 나돌아다니고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테러까지 해놨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것도 또 경찰에 신고라고 했는데 보통 선산이 이렇게 도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잡기는 정말 어렵고 예.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경찰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누군가 처음에 테러를 했을 때 테러범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테러범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 주변에 있는 CCTV나 여러 가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보는데 이 테러범이 온 경로, 그 다음에 간 경로 모든 걸 다 조사를 해보고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까지 확인해서 그 택시기사하고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인천공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아무것도 더 이상 파악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더 이상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래가지고 사건은 미결로 끝나게 되고 고인분은 고인이 그냥 될 대로 됐는데 네. 이 신입이 그 매장 사람 몇 명하고 연락을 또 이렇게 취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술자리를 할 기회가 생겨서 술자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신입이 평상시에는 뭐 예전에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애가 올곧고 환하게 웃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또 그런 긴장감을 내려놓고 술 한잔 마시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친구가 원래는 부모님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원룸에 산다고 해서 마무리로 이 친구 원룸에 가가지고 그 맥주를 한잔 하고 집에 가게끔 상황이 흘러갔대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 원룸에 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 친구가 잠깐 씻고 나온다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텔레비 틀어놓은 거 보면서 맥주하고 과자 좀 먹고 있는데 이렇게 손톱을 옆을 탁탁 뜯다가 그 손톱 옆에 가시처럼 삐죽하고 튀어나왔대요. 그러면 이게 저게 거슬리니까 손톱깎이 있나? 보통 TV 밑에 놓으니까 이렇게 TV 밑에 그 뚫린 그 다이를 이렇게 보는데 한쪽에 이렇게 달력이 쌓여져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력을 빼서 봤더니 한 3년치 달력인데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빨간색 펜으로 사선으로 짝짝 줄에 하나씩 다 그어져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야, 이 친구는 정말 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그날 자기 한 걸 이렇게 체크를 하나 보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면 쪼개게 봤는데 어느 날인가는 딱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날 이후로는 사선이 체크가 안 돼 있더래요. 예? 그래서 하다 말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맥주 마시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똥말똥 하고 있는데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 동그라미 친 날짜. 예. 동그라미 친 날짜가 테러를 당한 날이더래요. 꼰대가 테러를 당한 날이더래요. 근데 그 CCTV나 모든 걸 봤을 때 이 신입의 체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본인이 그걸 알고 나서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분이 한번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 이거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친구가 그만두고 1년이 넘은 시간에서 다치고 본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만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기가 막히게 그날 빨간색으로 체크가 딱 돼 있더래요. 그래서 저 꼰대하고 이 신입하고는 뭐 운명의 장난이 있나 그러면서 찜찜한 기분을 놓지 못하는데 그 이후로도 한두 번 더 만났대요. 예. 한두 번 더 만나가지고 이제는 포차에서 늦은 시간까지 딱 술을 마시면서 복수에 대한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됐대요. 그쪽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복수라고 하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보다 잘 돼서 내가 뭐 되갚아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입이 생각하는 복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수랑 개념이 좀 다르더래요. 예. 저 사람을 완전히 내가 불행하게 만드는데 본인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 옆에 가서 평생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켜보는 게 자기는 복수래요. 우와. 그 신입이 갖고 있는 복수의 개념이 그런 거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무섭더래요. 이 젊은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와 뭐 저 사람이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기 때문에 안게 되는데 나 때문인지도 모르고 또 옆에서 친근하게 구는 나한테 의지를 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이 생각 자체가 소름이 돋는데 지금 상황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더래요. 예.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왜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울었는지 여러 가지 게 맞아 떨어지더래요. 근데도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서 그냥 그 이후로는 그 친구 아예 연락처를 차단을 하고 아예 안 만났대요. 그 친구가 나온다고 하면 무서워서. 그러다가 제 지인분이 차를 팔다 보니까 여러 직업군들의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경찰분한테 차를 팔아가지고 또 우리가 차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라포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지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네.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사회적으로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됐을 때인데 그때 경찰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는 일인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없어졌다. 외국인들이 입국을 할 때 지문 등록을 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내가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 이 브로커가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한테 연락을 취하면 계획을 잡고 약속한 날짜가 되면은 배 타고 들어온대요. 서류를 다 작성해 준 상태니까 배 타고 들어와서 그 날만 노린대요. 날만 노려서 작업하기로 한 딱 디데이가 되면은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을 해놓고 작업을 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가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설사 모습이 CCTV에 찍히고 뭐가 찍히더라도 잡을 방법이 아예 없대요. 이런 류의 사건이 엄청나게 한때는 많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분이 생각을 하는데 모든 퍼즐이 하나로 딱 맞춰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왜 이 친구가 고객의 돈을 횡령을 했는지, 갑자기 왜 나타났으며, 이 친구가 복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말들, 모든 게 하나로 다 맞춰지더래요. 와.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가능한 건 알고 있었어요. 네네. 저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 아는 사람이 브로커 꼬봉일을 잠깐 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했다는 게 저도 얘기를 듣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가 언제 어떻게 사주를 해서 내가 잘못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를 그때 알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원치 않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꿍하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 나를 그런 식으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현실 공포다, 이거는. 그리고 그 신입이었던 사람의 근황이 강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사? 강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마지막에 택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분이. 그러면서 진짜로 그분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한테 만났을 때 그것도 보여줬어요. 그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강사진의 얼굴이 나와 있어서 얼굴 보여준다고 보여주시는데 와, 소름 돋더라고요. 그 생긴 거며 뭐며 세상 천사인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정도의 사이코구나를 저도 그때 처음 보면서 아, 정말 세상 무섭구나. 이거를 저도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어요. 와, 이거 미쳤다, 진짜로. 늘 주변에 얘기를 하지만 귀신을 본다든가 뭐 내가 귀신한테 해를 당해가지고 잘못된다든가 이것도 무서운데 아, 사람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잘못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그거를 일평생 내 옆에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아는데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진짜로.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그래서 짧지만 많은 분들이 시시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좀 공포로 다가왔던 얘기 하나를 좀 해봤습니다. 동코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시시하다뇨. 요즘 레전드 지금 난리 났는데 채팅창.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선뜻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되게 무서웠어요, 이거는. 오히려 귀신보다 더 와닿아요. 충분히 와닿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상상을 못 해봤어요, 이런 건. 아, 근데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운이 잠깐만. 착하게 살라고요. 이 여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동코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운이.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진짜로 뭐 어둠의 세계 몸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성실하게 차 파는 사람인데 이 영업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변화별 사람들이 좀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귀신하고 싸웠던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좀 이렇게 사회 이면에 있는 이런 일들은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이런 일들이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현실이에요. 100% 현실이에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현실이 오히려 영화보다 무서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동네 꼬마님, 예, 예. 아니, 자동차 영업사원분에게 이런 얘기까지 들을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진짜. 진짜 처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해주신 예, 이야기가 예. 전체 다 레전드인데, 이런 분도 참 아유, 드물기도 하죠.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돌변님.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예. 그쵸? 저 착하게 살아요. 네, 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동네 꼬마님은 착하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네. 시청자분들도 남에게, 예. 진짜 밑보이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꼬마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와,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개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꼰대가 잘못한 건 맞아요. 꼰대가 잘못한 건 맞는데 잘못했으면 다른 쪽으로 더 성공을 해서 복수를 하는 개념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양쪽 다 무서운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소름 끼치네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시 조심하시고 항시 조금 더 알아가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